1592년 임진년 4월 부산포를 침략한 왜군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한다. 2달 만에 평양까지 진격할 만큼 빠른 속도로 조선을 유린했지만 오직 단 한 곳, 전라도만큼은 수중에 넣지 못하고 있었다. 전라도를 장악해야 조선 정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왜군은 임진년 6월 전라도 침공에 나선다. 코바야카와가 이끄는 왜군 제6군단은 당시 전라도 땅이었던 금산성을 함락하고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오는 관문 웅치로 들어선다. 의병장 황박과 나주 판관 이봉남, 해남군수 변응정 등이 이끄는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김제군수 정담과 수많은 그의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 저항했지만 왜군은 곰티고개를 넘어 전주로 향한다. 왜군은 진안에서 웅치를 넘어 전주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인 안덕원 일대까지 진격하지만 전주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왜군의 진격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입수한 조선의 장수와 병사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주성을 손에 넣어야 했던 왜군, 나라를 위해 전주성을 지켜내야 했던 조선의 군사들은 그들은 이곳 소양과 안덕원 일대에서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웅치에서 정담이 전사하고 나주 판관 이봉남은 남은 부대를 수습해 전주로 물러나 안덕원의 자리를 잡는다. 안덕원은 조선시대 공무집행을 위해 전주를 지나가던 관리들이 묵어가던 원을 일컫는데 지금의 전주시 인우동에 있는 도당산 기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웅치를 넘은 왜군은 조선군이 있는 이 안덕원 인근까지 진격했고 전주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전주성에 쉽게 진입할 수가 없었다. 봉남이 퇴각하여 제 아래 안진원에 진을 쳤는데 적이 우리의 방비를 보고 감히 제를 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웅치에서 김제군수 정담의 화살에 지휘관이 죽고 주력 부대가 약해진 왜군은 전주성을 쉽사리 공격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전라감사 이광의 명령으로 남원으로 향하던 동북 현감 황진은 웅치가 뚫렸다는 소식에 황급히 안덕원으로 부대를 이동했다. 저쪽 남원으로 온다고 하니까 남원을 거기 갔는데 방향 바꿔서 이쪽 웅치로 왔다고 빨리 가라고 하니까 이리 와서 보니까 벌써 여기는 패해갖고 지금 안덕원까지 밀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밀어붙인 거죠. 황진의 부대가 합류하자 안덕원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은 왜군을 공격한다. 이미 전력이 약화된 왜군은 황진의 반격으로 도주하고 뒤쫓아간 조선군은 소양면 일대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고 전주성 침략을 막아낸다. 웅치에서 안덕원까지 이어지는 1592년 7월의 전투는 임진왜란에서 실질적인 조선의 첫 승리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전라도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웅치 전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면 졌지만 이걸 꼭 패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하고, 결국은 일본이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 싸움에서는 졌지만 이 호남의 수보잖아요, 전주성이. 이 전주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으니까. 전주 외곽의 웅치와 안덕원 전투가 왜군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기록을 보면 전주성 안에서도 치열한 방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웅치전 이튿날, 적의 떼가 거침없이 날뛰어 완산성 밖에서 진을 치고 드나들며 도적질을 일삼았다. 전주시 경원동에서 다가동에 이르는 이 도로는 일명 관통도로라고 불리우지만 정식 명칭은 충경로입니다. 충경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한 인물의 시호를 따서 지은 도로명인데요. 그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전주성의 수성장이었던 충경공 이정란입니다. 전주 남고 산성 아래 자리한 충경사. 임진왜란 당시 전주성을 지켜낸 충경공 이정란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다. 전주에서 태어난 이정란은 1562년 문과에 급제한 뒤 관직에 진출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전적 벼슬을 하다가 물러나 초야에 묻혀 있었다. 그때 그의 나이 64이었다. 충경공은 전적이었습니다. 전적은 말하자면 육fun관이에요. 근데 이제 물러나서 있을 때 옛날에 관료들은 전쟁이 나면은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병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의병을 모아가지고 방어를, 전주성을 지키는 거예요. 저 남고산성이나 이런 데가 참 하면서. 전쟁이 나자 이정란은 의병을 모집해 임금이 피난해 있던 곳으로 뒤쫓아갈 준비에 나선다. 하지만 당시는 전주 부윤이 병으로 죽어 전주성을 지킬 책임자가 없었던 상황. 왜군들이 전라도를 공격한다는 소식에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이정란을 전주 부성을 지킬 수성장으로 임명하고 그는 전주에 남아 성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지금 호남만이 홀로 운전하여 나라의 명맥이 오직 여기에 있다. 만약 전주를 잃게 되면 이는 호남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약 호남이 없어지면 나라 잃은 끝장이 나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전시체제예요. 그러니까 전시체제는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이 장수를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성장 이런 것도 평시에는 없는 전시체제의 하나의 호칭이죠. 그거는 이광의 그 재량하에 살 수 있는 거니까, 관찰사가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웅치전 다음 날, 왜적이 전주에 이르니 관리들이 달아나려고 했는데 전적 벼슬을 지낸 전주 사람 이정란이 성 안으로 들어가 아전과 백성을 일으켜 굳게 지켰다. 왜군이 전주에 가까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 안은 혼란에 휩싸였다. 아전들이 앞다퉈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정란은 자신의 가족부터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지킬 준비를 했다.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전주성 수성에 나선 이정란은 이미 목숨을 건 굳은 결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루는 자제들을 불러놓고 손과 발을 보이며 말하기를, 손에 있는 검은 사마귀는 너희가 모두 보았으나 발바닥에 있는 검은 사마귀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느니라 하였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들이 자신의 시체를 찾도록 한 처사였다. 마침내 왜군이 안덕원 너머까지 들어오자 이정란은 7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전주성을 지키는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한다. 성 밖에 많은 의병을 만들어 낮에는 깃발을 늘어 세우고
밤에는 횃불을 펼쳐놓아 외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전주성을 수호하였다. 방어를 전주성을 지키는 거예요. 저 남고산성이나 이런 데가 참 하면서. 그런데 뭐 병력이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병, 가짜 병력을 만들어서 저녁으로 막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새를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전주를 방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이정란이 700여 명의 의사를 모집해 정협과 윤계를 종사로 삼아 남고산에 복병을 설치하여 적의 척후병 4명을 생포하였다. 적은 관군 수에도 불구하고 기지를 발휘해 왜군을 경계한 이정란은 병사를 이끌고 황진의 안덕원 전투에 합류해 수성장으로서 전주성을 굳건히 지켜냈다. 그는 전공을 인정받아 순조 때 충경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전주의 중심대로인 충경로와 육군 35사단을 말하는 충경부대는 충경공 이정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왜란 당시 7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해서 전주성을 지킨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본받아 이정란 장군의 시호인 충경에 충성할 충, 또 효를 상징하는 공경할 경자를 사용해서 1992년 1월 1일부터 충경부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사단 전 장병은 이정란 장군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라북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장 이정란과 동복 현감 황진의 활약으로 왜군의 승리를 거두면서 웅치에서 안덕원까지 이르는 전주성 사수를 위한 전투는 사실상 조선의 승리로 끝난다. 전주는 호남의 중심이니 근본이 먼저 흔들리면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조선의 관군과 의병들이 마지막 보루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해 싸운 곳은 웅치뿐만이 아니었다. 고경명이 이끄는 혼합연합의병은 금산에 진을 치고 있던 왜군을 공격하며 6,000명의 목숨이 순절한다. 고경명의 부대는 전투에 패배했지만 이 전투로 웅치와 안덕원에 진격한 왜군은 후방이 없는 고립된 부대가 됐고 결국 전주성을 끝까지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을 결정하게 된다. 왜군은 전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목인 이치를 통해 전라도 침입을 시도한다. 그만큼 왜군에게도 전라도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지역이었다. 이치는 지금의 금산에서 대둔산을 지나 완주군 운주면으로 이어지는 고개였는데 이곳에서는 훗날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과 안덕원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황진이 다시 한번 큰 활약을 한다. 황진은 금산의 왜군이 전주로 향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치로 달려가 제1선에 진을 치고 공시역, 위대기, 황박 등과 함께 매일 경계에 임했다. 돌격전을 펼치던 황진이 탄환을 맞고 쓰러지자 광주 목사 권율이 독전에 왜군을 격퇴한다. 황진이 탄환에 맞아 아군이 조금 퇴각하자 권율이 칼을 빼어 크게 호통을 치며 직접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독전하니 사졸들이 모두 용감하게 달려나가 일당백으로 싸웠다.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하니 적이 감당하지 못하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시체를 끌고 달아났다. 웅치와 이치 전투의 승리는 바다에서 이순신의 활약과 함께 왜군의 전라도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웅치 전투는 만약 그 당시에 일본군이 넘어왔다면 정말 우리가 임진왜란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고 또 우리 전라도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웅치 전투는 그렇게 우리 호남을 육지에서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고 결국 일본군이 주력이 거기서 힘을 잃고
결국 전주에 와서 그냥 다시 도망가고, 전투라는 것이 한 전투만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마다 이 관군들이 또 전라도 사람들이 이들의 그 막아냈다는 것이 뭐 전체로 보면 승리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동안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던 전라도. 임진왜란을 겪는 5년 동안 전라도는 군사들을 배출하고 전쟁을 치르는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핵심지로 왜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전라도가 무너졌다. 그러면 조선의 운명도 이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선조는 어떻게든 중국으로 넘어가려 했고, 근데 이제 마지못해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전라도가 보존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이게 조선 8도 중에서도 조선 제1의 곡창지대가 호남인데, 전라도인데, 그 전라도가 지켜졌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떤 기반이 되고 힘이 됐다고 봐야죠. 전라도 점령에 실패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복에 대한 야역도 실패로 끝납니다. 조선의 마지막 보루였던 전라도를 목숨으로 지켜낸 조선의 군사와 의병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임진왜란 초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전라도를 지켜낸, 그리고 조선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